이에 대해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정도로 혐의가 충분했고 다른 업체 대표 5명도 함께 구속된 만큼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에 대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신문의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검사들이 알아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계획적으로 뭐 회사에 테러를 갈 생각이 있는지 단순히 전자회사에 전화해서 당신 핸드폰을 안 쓰겠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처벌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엔 그러니까 처벌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의 그 신고, 고발이나 고소를 기다려서 할 만한 그런 사안이지 미리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경고하듯이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중동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도록 독려하거나 단순히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를 나열하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면 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녹음해놓거나 전화 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두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는데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항의한 내용도 계속 그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게재하면 당신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소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기업이나 광고주들로부터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티즌이 곧 소비자인 현실에서 네티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같은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 쪽에 전화 온 건 어차피 고객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들을 듣고 해결하시는 쪽이니까 그 의견들이 그 고객센터에 가서 고객센터에서 취합을 하면 별도로 이제 내용 정리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은 거고 실무부서에 전화 온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네티즌들이 뭐 항의 전화 때문에 이게 업무가 좀 방해됐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게다가 수사 대상자도 너무 많습니다. 검찰이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밝힌 이후 검찰청 게시판에는 내가 배후니 나를 잡아가라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검찰이 만약 이들을 모두 조사한다면 네티즌을 소환하고 조서를 꾸미는 데만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번엔 최영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 광고 불매 운동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건 누가 고소 고발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광고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네, 폭스뉴스가 불공정 보도를 했다며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 폭스뉴스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이 앞장서서 네티즌들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모두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여겨졌을 뿐 우리 경우처럼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곧잘 미국의 경우를 들며 국민을 훈계하려 들고 나는 조선중앙동아가 왜 이런 사례는 살펴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주 조중동을 살펴보면은요, 일면부터 몇 개 면에 걸쳐가지고 이 법이 죽었다, 무법천지다, 뭐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마치 이 신문만 보면은요, 무슨 큰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런데 실상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조선중앙동아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무섭습니다. 조선중앙동아만 본다면 매일 밤 광화문은 무법천지가 돼 있는 셈이었고 마치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타고 촛불 집회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경찰과 촛불 집회 참가자들 간에 일부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조선중앙동아의 보도처럼 무법천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그동안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자제해오던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의 곤봉과 방패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여대생은 쏟아지는 발길질과 군봉 세례 앞에 길바닥을 구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취재기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있은지 불과 열흘, 청와대와 정부는 왜 강경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정부의 강경 기조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일까? 지난달 22일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중앙선데이는 촛불 집회를 그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58%가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촛불 꺼야 58%, 계속 켜야 38%. 이틀 뒤에는 동아일보가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촉발된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그만해야 한다는 답변이 58.5%로 계속돼야 한다 35.5%는 의견보다 많았다. 50여일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여전히 불안.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4.2%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 24.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와 혹은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은 조중동뿐이고 다른 매체나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영역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야 되는데 더욱더 그 조중동이라는 특정 매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이상하리만치 비슷했습니다. 이들 신문들이 보도를 하면 그 뒤 정부가 이를 따라가거나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신문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촛불 집회 초기 이들 신문들은 배후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언비어를 뿌려 꼬드기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곧바로 촛불 집회에 배후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배후는 좀채로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이 배우니까 자기네를 잡아가라는 웃지 못할 자수의 글들이 경찰청 사이트에 쇄도했습니다. 제 배후에 누가 있냐고 물으면 제 배후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배후에 내가 있고 내 배후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답니다. 이 배후 세력이 우리 국민 전체가 배후 세력이래. 결국 정부는 절대 안 된다던 추가 협상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도 달라집니다. 중고생이나 학부모들의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나이 어린 중고생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면 한심한 정부다. 그들을 만나 불안감을 풀어줘야 한다. 재협상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국회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 뜻을 받들어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목소리 높여 주장해왔던 배우설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다수 시위 참여자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서 제발로 뛰쳐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이 때문에 배후론을 비웃는 것이다. 불순 세력의 선동에 휘말린 이들이 촛불 시위에 나선다고 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참여군 중 다수가 문화재 분위기 속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을성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의 일면에는 일제히 촛불 집회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후 강도 높은 톤으로 정부를 향해 공권력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기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인민재판당한 경찰관. 공권력이 짓밟히고 있다. 짓밟힌 법치는 대통령의 배임, 욕먹는 리더십 필요하다. 이 시기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광고주 압박 운동이 한층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